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오늘 이보기TV의 방송 주제는 나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 퇴직 후에, 은퇴 후에 행복하려면 어떤 7가지 조건이 필요한가,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보기 유튜브에 아직 구독자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떠나볼까요? 사실 첫째는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복이 뭐냐 하는 것은 일찍이 500년 전에 칸트는 철학자죠. 칸트는 행복을 크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상대가 있으면 행복하다.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늘보다는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하다고 해서 칸트의 행복론은 이제 거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요, 뭐 중국과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5가지 복을 우린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복을 첫째가 옛날에 장수시대가 아닐 때는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행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강령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이왕 사는 동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부자로 사는 것. 그 네 번째는 사는 동안에 모두의 존경을 받고 덕을 베풀어서 유호덕, 덕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정명, 마지막을 어떻게 멋있게 장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론의 서양에서 그리스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뭐 플라톤뿐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뭐 전부 제자인데, 플라톤의 행복론은 유명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5가지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그 5가지가 보니까 먹고 입는데 조금 수준에서 부족한 재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는 약간 부족한 용모, 그 다음에 절반밖에는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 다음에 싸움을 해서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2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강의를 하면, 얘기를 하면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와서 되도록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행복의 5가지 기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상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는 시가 지금 있는 그 일이 행복한 것이다.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보면요, 이 질량의 법칙이 행복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찍 병들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장수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겠죠. 어느 사람은 본인은 무척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전응아도 있고 자식이 아버지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가족이,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결혼하고 행복하고 이런 조건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흠이 있기 때문에 행복에 나는 질량의 법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행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수시대잖아요. 장수시대, 백세시대가 되면 과연 행복하냐, 리스크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 없던 리스크입니다. 뭐냐면 첫째가 자금 리스크입니다. 빈곤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50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34%잖아요.
의식주가 평균이 14%가 노인 빈곤율인데 우리는 3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의 비전도가 낮고 주식, 저축, 뭐 금리, 또 부동산 이런 거에 자금을 조달하던 것이 나이 들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까 요즘 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삶 생명을 이어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하냐? 이건 장수가 오히려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시간 리스크입니다. 어느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 걱정이고 어느 사람은 시간이 남아 걱정입니다. 하루 보내는데 왜 그렇게 기냐? 어느 사람은 밥 퇴직하고 났더니 바빠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우던 얘기를 합니다. 퇴직한 사람이 죽어서 보니까 과로가 원인이었다. 뭐 이래.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여유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장수 리스크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누리던 행복한 것, 과거에 누리던 지위, 나이 들어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 1등이라는 것 분명해. 이것은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것. 미리 대비하는 것. 두 번째 명심할 일입니다. 세 번째가요. 노년의 행복의 비결 가운데 가장 큰 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잃으면 좀 잃는 거다.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봉신 작가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겪어봐야 한다 그럽니다. 뭐냐? 몸이 굶어보면 안다. 밥이 좋은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자세한 걸. 목마라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먹을 떠나서 건강해야 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건강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뭐 유산소 운동,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계속하고 그다음 운동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3끼 밥 먹고 잠자고 이게 크게 보면 하루의 일과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운동을 집어넣어가지고 3끼 밥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습관을 들이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무기질 같은 영양, 뭐 미네랄 같은 영양, 비타민 같은 거 영양을 채워가지고 균형을 맞게 채우는 것 이것이 예방관리가 첫째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뭐 보험의 병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뭐 보험 들어서 뭐 후회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실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열이틀 만인가요? 퇴원을 하게 되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입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걱정을 했어요. 갑자기 현찰을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근데 보니까 옆에 입원한 친구는 같은 병인데 싱둥생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돈 많으신가 봐요. 걱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래요. 나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때 아차 해서 나도 보험회사 연락해봤더니 한 번 걸린 사람은 가입이 안 되고 또 요즘은 80이 넘으면 보험회사에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미리 생명보험, 암보험, 노인성 질환, 자동차 보험 다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질병은 뭐 편히 오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5번에 걸쳐서 전신마취 수술을 했고 전신마취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죠.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있건 없거나 치료를 하는데 꼭 일반 병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의원도 또 가도 되고 만약 한의원도 안 되고 병원도 못 되나 그러면 대체의학으로
큰 병을 고치는 이는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적극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면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 버느라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해가지고 위장병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돈 버는 일에만 일하다 보니까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으려고 돈을 써봐도 돈만 나가고 다시 건강은 찾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행복하냐 안 하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제일 기분 좋은 월척을 하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그때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알았더니 옆에 친구가 큰 고기 잡아가지고 부러운데 그릇에 담다가 통 내려뜨리면 그때 기분이 좋대요. 그건 뭐 농담이겠죠. 뭐 사초에 땅서면 배가 아프대요. 그것도 과장된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 사초에 땅 사면 춤을 춰야 되고 옆에 친구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뻐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팀을 하나 응원하는 것. 야구팀, 뭐 축구팀, 여기 씨름, 뭐 어떤 운동선수, 또 뭐 정치인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가수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 그 다음에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것. 그렇게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면 얼마든지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우리 비교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비교 헌법도 있고 비교 행정도 있고 비교 논리를 많이 하는데요. 비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걸 비교합니다. 서로 뭐 자동차도 뭐 비교하고 자식들 대학도 뭐 서로 비교하고 뭐 아파트 평수도 비교하고 출생한 것도 비교하고 이제 특히 뭐 집을 비교할 때 이 사진은 타워팰리스 사진입니다. 강남에. 여기다 대고 우리 집을 갖다 비교해 보면 우리 집은 낮고 돈으로 봐도 이만 못하지요. 그렇다고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장면은 항상 아주 높은 데를 하면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비슷한데 아니면 좀 못한데 비교하면 때로는 남의 불행이 내가 위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상을 하고 돌아오면서 서운하죠. 그러나 그 친구가 나보다 명이 짧구나. 그래도 나는 건강을 잘해 친구보다는 그래도 하루도 더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래서 남의 불행을 딛고 내가 위안을 받는 이것도 하나의 비교하는 지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제일 중요한 사랑은 가족이고 뭐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죠. 근데 자녀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 또는 요즘은 사랑이 또 반려견. 요새 애완견이라면 욕먹는데요. 반려견이래요. 요새는 또 짐승뿐 아니라 반려식물도 있답니다. 식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뿐 아니라 또 애장품. 자기 취미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수집가는데 외국 여행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집 물품 하나 애장품 가져오면 그거 갖다 놓고 집에 보면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뭐 이런 것.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또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는 묻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약 깨달았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다. 이렇게 이 양반이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김태길 교수, 안병혁 교수 세 분이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젊어서는 일하는데 먹고 사는데 혹시 직장에서 가면 될까 봐서 떨려날까 봐 승진 못할까 봐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가족 옆에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건강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집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소확행. 아침에 창문을 열으니까 창밖에 비친 소나무에 흔들리는 바람, 저 멀리 하늘에 파란 하늘, 그리고 갑자기 흐린 구름이 거치고 맑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을 때, 또 새 한 마리 와서 창가에서 지저빌 때, 이 소소한 행복. 걸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어 보여. 비록 라면 한 그릇이지만은 아내와 더불어 손잡고 라면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둘이 웃으면서 먹는 이런 행복, 소소한 행복, 이런 소확행, 이런 것이 행복의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워라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레저 생활 또는 취미 생활, 이걸 어떻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추느냐. 요즘은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복의 요건이고,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로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로 낸 상처는 흉터가 남는다. 그러나 말로 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말 가운데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것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두고두고 생각해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잠이 오지 않고. 근데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그 갈래의 길은 우리 만 행복하자, 나이를 만으로 따지듯이 우리 행복도 거품 걷어내고 만 행복을 찾아보자, 이런 말로 네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살아가라. 이 사진이 뭐냐, 손자가 7살 때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손자를 바라보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나보다는 아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집안이 번창하려면 아들보다 손자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 물끄러미 손자 바라보다가 물어봤습니다. 손자에게. 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 이랬더니 서슴없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뭘 잘하지? 이랬더니 팔씨름을 잘한대, 아버지보다. 근데 아버지 팔씨름 이겨? 이랬더니 이긴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느닷없이 할아버지 팔씨름 할까? 하자 붙었습니다. 이게 손자가 잽이 됩니까? 그래 내가 은근히 힘쓰는 척 하면서 쩔쩔매면서 손자에게 쳐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손자가요. 이게 손자 사랑이고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에게는 양보하고 줘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뭐 일주일씩 말하지 않고 또 별거도 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뭐 난리 치는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부부지간에는 옳고 그름이 주관적인 겁니다. 대부분. 내가 옳다고 해서 그 주장해가지고 설사 내 주장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 누가 심판 보다가 손들어주고 우승컵 갖다 주고 메달 달아줍니까? 금메달. 그 국가에서 뭐 인증표를 줍니까? 세상에 가족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의세는 건, 이건 가장 못난 짓입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거 보면 우리 남자가 코를 많이 골고 여자가 좀 덜 골잖아요. 여자도 물론 고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천을 보니까 옛날에 야생일 적에 원시대에 사람이 다 잠을 동시에 자면은 동물들이 습격할 수 있으니까 그 습격을 막기 위해서 여기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소리내는 것은 코 고는 소리밖에 없답니다. 그 코 고는 소리 들으면 다른 동물들이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 고는 소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건 본능입니다.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사냥을 나가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총을 들고 피 흘리고 싸워야 됩니다.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보고 여성을 보호하는데, 사자들 무리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 사자가 젊어서는 온 사자 세계를 리더했는데, 새로 수컷 사자 힘센 놈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물려주고 나면 숫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외롭게 다니다가
결국 어서 숨지기만 한다는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게 남성들의 수컷에 대한 존재 가치는 소위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 마지막엔 비참하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남자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집에서 가정의 역할도 달라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이 들면은 내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 나에게는 조론이라는 말은 꺼내도 않는다. 내 이혼은 별거는 그건 남들의 얘기다. 이래서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저도 뭐 잘한 게 없습니다만 55년 살았는데요. 아직도 한 번도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슬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금슬이 좋은 게 뭐냐?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천석군집 손녀딸로 자라서 생각하는 거라든가 한 것이 저하고는 이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면 옛날에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냥 욱박질 넣어가지고 욱눌렀습니다. 여자의 존재는 뭐 남존 여자 해가지고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해서 뭐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살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는 아내가 낫다. 아내는 늘 나보다는 남편이 옳다. 무조건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족을 돌보고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얘기 말하면 그럼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라톤은요. 앞에 1등 뛰어나간다고 해서 결승전을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잘 간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일입니다. 근데 인생을 내가 1, 2, 3, 4 모작으로 나누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1모작, 2모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3, 4모작까지 보태서 얘기를 합니다. 균형을 잃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모작이라고 말할 때는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가정을 유지해서 최대 정상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공무원들의 예입니다만 정년퇴직할 때죠. 그때가 이제 인생의 1모작은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직장 같으면 이제 뭐 마찬가지죠. 회사 같으면 경영권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면 이제 2모작이 되는 거죠. 근데 2모작도요. 요새는 60에 그만두면 100세 산다고 치면 요새 보니까 요즘 상가를 내가 2번 갔다 왔는데요. 한 집에 가니까 고인이 99세래요. 또 한 집에 갔더니 98세래요. 100세가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모작인데도 100세 되니까 3, 40년 누구나 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은 94살까지 현역 마이크를 잡고 연예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모작. 저도 물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무슨 2모작입니다. 여기 2모작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노년기라고 말하는데 비활동기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다. 뭐 기적을 차고 누워 있다. 지팽이를 집어야 다닐 수 있다.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웰빙 웰다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생애. 그래서 우리 뭐냐. 이제 3호작은 돌아가시고 나면 나의 육신은 어디가 있을 거냐. 이것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낙골 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매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낙골 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낙골 땅이 좋을 것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근데 유가수 누나는 17살에 돌아가셨어요. 왜 이루는 게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근데 우리 후손들이 유가수 누나의 지금 시신은 서대문 혁명에 돌아가시고 이태원 근처에다가 묻었다는 설만 있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 모릅니다. 그러나 유가순 열사의 묘는 여기저기 보호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해방되면 내 뼈를 조국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결국 안중근 의사는 못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산에 앉아서 송모회에서 동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1모작
2모작, 3모작, 4모작을 구분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기 전에 자기 관 짧고 또는 이불 수의 그 다음에 묘토까지 다 봐놓고 이런 것이 다 인생을 대모하는 하나의 몸살이었던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내가 1, 2, 3, 4모작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갈 곳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남은 영혼을 어디다 머물게 할 거냐. 그래서 육신은 어디에 존재하게 할 거냐. 사후평가는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1, 2, 3, 4모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갑자기 아내가 저보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뭘 물어봤더니 당신이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손이 없고 귀가 없어? 왜 당신이 묻지 나보고 물어보래?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평소에 그런 짓 안 했거든요. 근데 더한 것은 오늘 일찍 들어요 집에. 왜 그랬더니 이제 밥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내 손에 밥으로 넣을 거냐? 근데 너무 그 표정이 진지하고 평소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와 평소에게 친해지게 지내는 친구에게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 칩니까? 그랬더니 아직 모르시네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난소암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난소암은 가까운 친구가 난소암 걸리는데 발병되지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난소암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또 하나의 얘가 우리 6형제인데 큰형님이 형수가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도 형수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세 번째인데 이번에 이제 내 차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눈물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틀간을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내 혼자. 양말은 어디에 두며 옷은 어디에 걷지며 와이사스는 어느 걸 입고 나가게 되고 밥은 뭘 먹으며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전 이사할 때도 한 번도 집을 살 때 내가 골라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골라준 집에 살게 되고 지금도 아내가 면접을 해주니까 강의할 때 어디 가든 길도 숙소도 전부 아내가 해주는데 아내가 없는 나를 생각하니까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때 했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나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가까운 사람에게 평소에 못한 게 있으면 터닝 포인트에서 잘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더한 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 늘 과거에 젊어서 신세지고 고마웠던 분들이 있으면 더 늙기 전에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그분 찾아뵙고 밥 한 끼 사드리고 감사한 마음 전하는 게 지금 버킷리스트라 제가 리스트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제 일하다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하다 죽고 싶습니다.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유튜브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하고 있는데 강의가 하나가 연기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왜? 내가 해야 된대요. 최종주 새마을 연천에 단양 리조트에 사는데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된대. 새마을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담당자가 농담이겠지만은 나보고 그래요. 인간하면 죽더라도 여기 와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와서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눈에 멍이 들어 선글라스 썼는데 내가 병원에서 지금 있다가 나왔습니다. 입원했다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더라고요. 그때 그 박수의 의미는 지금도 순간 이게 무슨 박수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요
내 중학교 동창 가운데는 큰 제약회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금도 출근하고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친구는요, 케미칼 큰 공장을 여기 서울 한국에도 있고 월남에도 소위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에 아주 1인자로 군림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맨날 부동산 관리하는 일에 매진하는 친구들입니다. 다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친구죠. 근데 이 남의 친구에 대리만족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너희도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냐? 노인들의 일자리는 다른 것 없이 돈보다도 운동을 겸하고 즐겁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이런 것은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일하다 죽겠다는 생각이라는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 경제활동 이런 자원이 아닙니다. 자,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무임승차. 60세 이상 노인복지부에 의해서 60세 이상은 지하철이 지금 공짜입니다. 무임승차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조정하겠다, 대구에서 조정하겠다,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하철 요금 올리고 이러는 것도 이제 하반기도 미뤘다고 치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은 뭐냐면 노인들의 지하철 공짜는 노인들을 활력하고 움직이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으면 전차표, 기차표, 버스표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하철이 공짜니까 지하철 타고 천안도 가서 순댓국도 먹고 오고 오이도 가서 회도 먹고 오고 또 어디 구경도 다니고 또 지하철 계단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하니까 걷는 것도 많이 걷게 되고 이것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 노인들에게 공짜를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노인이 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못 탄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어차피 지하철은 가는 거니까 거기에 노인들 몇 사람 해서 좀 손해가 본다고 치더라도 그동안에 노인들이 하는 일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없이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늙은이라는 말은 늘 젊은이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노인복지법에는 우리가 노인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노인을 이제 80세 이상으로 잡습니다.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62세부터 79세는 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65세 이상이 된다면 이제 어르신이 되는데 어르신이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의무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 권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로부터 완전 독립하라는 거죠. 자식은 울타리일 뿐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농경사회에서 무조건 부모를 모시는 이런 풍토, 이런 풍습, 이것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은 울타리일 뿐이다.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이제 길고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아껴서 써야지 허황망망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늘 나이가 들면 사후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말 때문에 노인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꼰대 소리 듣고. 근데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 이거 이제 쳐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노욕이니 노망이니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 삐치기 잘한다 그래요. 과거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삐치지 말고 사소한 일에 간섭하고 들지 말고 그냥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어두운 것은 볼 거나 보라는 얘기고 이가 빠지는 것은 열한 음식은 뭐라는 것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것은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또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일 간섭하지 말라. 나눠주고 베풀어라.
저는 이거 실천했습니다. 많은 책, 많은 도자기, 많은 그림, 미술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가져가라고 권장해가지고 다 나눠 몇백 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베풀어라. 이제 저는 밥을 사는 일을 나의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런 범위에서 밥 한 끼 비싼 애 들어서 사는 것, 이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해야지. 베풀어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나이가 든 사람에게 꼭 해야 될 일은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흉보는 일, 나이가 들면요 비판 기능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보면 압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건 정치인들 비판하는 건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덕담 나누고 흉보지 말고 나가라. 이것이 은퇴 후에 행복한 지혜를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7가지. 지금의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세 때 장수가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극복하라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필수니까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라, 비결을. 그 다음에 행복은 누가 가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라. 그 다음에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지금 조금 앞에 간다고 해서 의도하지 말고, 뒤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남은 여생이 있기 때문에 멋지게 균형을 이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면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저는 일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늘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그 일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그 일 아니고, 글을 쓰는 것도, 유튜브 하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당신의 퇴직 은퇴 후에 행복하려면 7가지 얘기를 장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이 공감한다면 구독해 주시고 격려 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보기는 늘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인사를 스마팅합니다. 스마트하게 파이팅 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주먹을 쥐고 스마팅 감사합니다.